20세기부터 어쿠스틱 기타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어 왔고 이제는 남녀노소에게 사랑받는 악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를 좋아하신다면 테일러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테일러는 미국에 위치한 기업으로서 어쿠스틱 기타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른 어쿠스틱 기타의 거목들에 비해 짧은 역사를 지녔음에도 많은 음악에서 테일러 기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은 테일러의 성장에 대해 궁금함을 지닐 것입니다. 오늘은 테일러의 역사와 제품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테일러의 설립자인 밥 테일러의 부모님은 낡은 소파도 새 것처럼 고치실 수 있을 만큼 손재주가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부모님에게 배운 솜씨로 어릴 때부터 스케이트보드나 자전거는 직접 만들어서 타고 다녔고, 그런 그가 목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12살 때 기타를 접한 그는 연주도 재밌었지만 기타의 구조도 궁금했기에 직접 도색도 해보고 톱으로 넥을 뜯어 어쿠스틱 기타를 일렉 기타로 만들려고 하는 등 어릴 때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일러는 특히 어린 시절에 은사들을 잊지 못한다고 밝혔는데, 중학교에서 만난 선생님은 주말마다 목공을 알려주었고, 고등학교에서 만난 선생님은 그에게 클래식 기타 제작 교본도 구해줄 만큼 10대의 열정에 믿음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루시어로서의 미래를 준비한 그는 대학에 진학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고 아메리칸 드림이란 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협동조합 형태의 가게에 본인도 돌이켜보면 정부에서 승인한 정식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며 행복했고, 아메리칸 드림의 대표이자 루시어인 샘 레딩이란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한 가지 소식을 듣는데 레딩이 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게를 매각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왕이면 아메리칸 드림 내부의 누군가가 가게를 물려받았으면 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밥은 가게를 받고 싶어 지인과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고, 이는 커트 리스터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커트는 보니타 출신으로 밥과는 다르게 어린 시절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오히려 대학에 가서야 기타를 배우게 되었고, 커트의 친구가 아메리칸 드림에서 일한다는 것을 듣고는 기타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은 없었지만 기타를 위해 일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레딩의 매각 소식을 듣자 커트는 친구이자 동료였던 스티브 셰머와 함께 회사를 인수하고자 했고, 돈이 필요했기에 커트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대학도 졸업한 똑똑한 아들을 못 믿는 것은 아니었기에 그 회사에 기타 제작자가 있냐는 질문을 했고, 커트는 모든 분해와 조립을 할 수 있던 밥 테일러를 언급하며 만약 밥을 파트너로 맞이하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조건은 너무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밥과 커트는 이해관계가 일치해 빠르게 손을 잡았고 1974년 이 젊은이들은 레딩에게 회사를 물려받습니다. 회사의 이름인 테일러는 1976년에 붙은 이름이고, 루시어인 밥 테일러가 회사의 중심이라 생각한 것과 테일러의 이름이 본인보다도 더 미국인스럽다 느낀 커트에게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언젠가는 대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첫날부터 배수구가 역류해 건물이 물에 잠기며 불길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적자였던 이들에게는 땀에 대한 결과도 없었고 일렉기타와 신디사이저가 더 주목받던 시절 이들은 너무 배고팠습니다. 하지만 90년대부터 MTV 등 여러 이유로 어쿠스틱 기타가 다시 주목받자 80년대라는 보릿고개를 버틴 보상을 얻습니다. 그들은 CNC 기술 등 여러 가지를 통해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연히 생산력은 증가했고, 커트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광고 마케팅부터 차별화를 하며 이 둘의 노력에 감명받은 이들이 늘어납니다. 이들은 이제 멕시코와 미국에서 테일러의 로고가 박힌 기타들을 생산하며 어쿠스틱 기타 업계에 큰 손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후 밥 테일러는 2011년부터 자신의 후임으로 앤디 파워스를 키워냈고, 2022년에는 커트 또한 앤디가 테일러의 새로운 지휘관에 어울리는 인물이라 판단하여 현재의 테일러 CEO인 앤디 파워스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테일러 기타는 이런저런 특징이 있고 대부분 고음역대가 밝은 소리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편한 넥감까지 더해져 많은 사람들이 밥 테일러의 아이디어에 주목하였는데, 하지만 그 아이디어만으론 차에서 먹고 자던 회사 초창기의 밥 테일러에게 집을 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앞서 테일러의 7, 80년대를 보릿고개라고 표현했지만
이때도 테일러는 점점 성장하며 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했고 지금까지 쓰이는 테일러의 핵심 기술들은 이때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결코 운 좋게 얻은 기회만 활용한 회사는 아니란 것입니다. 먼저 테일러는 일렉 기타에서 주로 쓰이는 볼트온 넥을 어쿠스틱 기타로 가져오는 혁신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의 장점은 생산성도 있겠지만 유지 보수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목재인 만큼 넥이 변형된다면 곤란해지는데 이렇게 넥을 분리해서 스페이스로 넥 각도를 맞출 수도 있고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냥 넥을 바꾸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테일러는 헤드 쪽과 바디에 닿은 부분을 따로 만들어 붙이는 3피스의 넥을 선호하며 회사 초창기부터 연구되었던 이 기술은 현재도 테일러가 유지 보수의 진심인 회사라는 별명에 큰 지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CNC 같은 설비와의 만남으로 더 날개를 펴게 됩니다. 1988년 테일러는 한 일렉 기타 회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탐 앤더슨이란 남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기타에 CNC를 통한 컴퓨터 기술을 도입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이야 CNC는 너무 흔한 이야기지만 이때는 앤더슨 말고는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CNC가 주는 이점에 반한 테일러는 1990년 자신의 어쿠스틱 기타에 CNC를 활용하기로 합니다. 테일러 또한 다른 회사들처럼 많은 바디 쉐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다양합니다. 테일러의 네이밍을 설명하다 보면 테일러 제품을 더 깊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자릿수 모델을 기준으로 맨 앞의 숫자는 테일러의 시리즈를 의미합니다. 영상 제작 시점 100번대와 200번대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며 탑솔리드이고 300번대부터 900번대까지는 미국에서 생산됩니다. 테일러는 주로 두 가지의 상판 목재를 쓰는데 마인크래프트를 해보셨다면 자주 보았을 가뭄비 나무의 친척들인 스프루스 목재들과 테일러에서도 나무의 왕이라 부를 만큼 인기가 많은 마호가니가 있습니다. 메인은 이 두 나무지만 레드우드나 코아 같은 목재를 쓰는 경우도 있고 목재 수급 등의 이유로 새로운 연구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테일러 측에서도 스프루스 같은 부드러운, 마호가니 같은 단단한 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로 1과 2를 사용하며 12연의 경우 5와 6이 붙습니다. 마지막에 붙는 숫자를 통해 바디 쉐입에 따른 번호를 알 수 있으며 예상하셨겠지만 C는 컷어웨이, E는 일렉트로닉스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 514CE 모델에 대해 방금 얘기한 정보를 토대로 스펙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5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500번대, 1이니까 스프러스 같은 목재일 것이고 4는 GA 발이 아닐까요? 컷어웨이에 픽업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영상 제작 시점 514는 열 처리가 된 스프루스에 GA 바디와 컷어웨이, 픽업이 있습니다. 물론 K24 같은 예외도 있지만 이런 모델들도 기존 장면법의 큰 틀은 지키는 중이며 여러분이 테일러를 구매하실 때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일러는 저도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저는 지나치게 과거의 것을 붙잡는 것과 지나치게 혁신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는데 테일러의 제품들과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저를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테일러가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이들이 테일러의 어쿠스틱 기타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의 사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테일러라면 그 이유를 알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브였습니다.